네, 미국은 이제 중간선거 투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는 가운데 인사와 외교, 의회의 청문회, 각종 정책 논란까지 하나하나가 선거와 연결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먼저 한인사회에도 좀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되어 한국에 도착한 미셸 스틸 대사 소식입니다. 한인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 이번 인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또 이번 주 상원 공청회에서 팬데믹 당시 미국 방역 정책을 이끌었던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여러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며 논란이 된 장면도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미국의 현재를 바라보는 시간, 미국을 읽다 스티브 왕보 장로님과 함께합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간 참 빠른데요. 네. 벌써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도 두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그 중간 선거 이야기에 앞서서 좀 한인 사회에도 좀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셸 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이 미국 대사로 임명돼서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부임을 했죠. 네. 부임을 하니까 공항에서부터 그를 부임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좀 좌측에 있는 시위대들이죠. 네. 그분들은 나와서 미국으로 돌아가라라고 시위를 했고 네. 또 반대로 환영하는 인파도 있었고요. 그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미셸 스틸의 부임을 보면서 이제 갈라지는 반응은 반미하는 분들과 친미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분이 4년 동안 그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내면서 분명한 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에 대한 입장, 중국에 대한 입장 이런 입장을 분명히 그 밝혀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사로 부임을 하지만은 전문 외교관이 이제 대사로 부임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이 부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상당히 이 전문 그 외교관 출신 대사보다는 상당히 좀 물론 이제 처음에는 자리를 잡기 위해서 큰 이게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언행은 하지 않겠지만은 네. 좀 이렇게 세럴 다운한 후에는 좀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신을 있는 그런 이제 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처음 간 것이 영락교회였습니다. 네. 영락교회에서 저기서 지금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입니다. 네. 지금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나는 가서 기도만 하겠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도착해서 처음으로 한 행보가 영락교회 가서 기도한 것. 네. 그리고 방명록에 기록을 남겼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새로운 주발점을 가지면서 기도로 시작하게 된 것은 정말 축복이다. 네. 이런 한 내용의 그 방문록을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간 이유는 그분의 부모가 두 분 다 그 전쟁 때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인데 네.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네. 한국에 가자마자 미국에 있을 때도 정치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그 어려울 때마다 네. 그 좀 신앙에 의지하려고 하는 이제 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한국에 가서도 이제 물론 나름대로 공식 그 행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주려고 하는 메시지도 있겠죠. 네. 의도하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남가주에서 쭉 봐온 그런 한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러한 그 한국에서 첫 이러한 행보를 보는 것을 보면서 네. 그가 한국에 지금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역할,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그 일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네.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잘 그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그분이 그 정치도 오래 했지만은 또 그분의 남편도 샤운 스틸도 거의 성인 때 이 선출직에 출마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은 네. 정치에 관련되어서 평생을 살아왔고 그리고 상당히
정치적인 그 내공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미셸 스틸 대사에게 큰 이제 그 힘이 돼줄 것 같고 그리고 두 분 다 트럼프 정부와 굉장히 가까운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트럼프의 의도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그 한국의 여러 가지 그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사실은 껄끄러운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억하고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또 한인 사회를 대표해서 또 한인 사회에서 배출된 또 이런 미셸 스틸 대사께서 또 첫 행보를 기도로 시작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참 마음이 다시 한번 좀 따뜻해지죠. 상당히 네. 그 자신의 그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고 네. 상당히 그 미국스러운 그런 행보이기도 합니다. 네. 먼저 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어떠한 그 보여주기를 위한 사진을 찍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니고 담임 목사가 없더라도 네. 가서 우선 자기에게 그 영적으로 가족에게 의미가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 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큰 축복이라라는 그런 생각과 글을 남긴 것을 보면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자기 역할을 하겠다는 네. 그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에서 그런 새로운 행보를 또 걸을 때 마음속에 약간의 또 두려움도 있을 거고 또 기대감도 있을 텐데 그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첫 출발을 시작한다라는 것이 아마도 대사님한테도 좀 더 이렇게 신앙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또 마련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분명히 그 한국에서 임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념적으로 상당히 그 갈등이 심하고 그래서 이 미국 대사에 대한 그런 그 아주 심한 그런 항의까지도 하는 그런 그렇죠. 표현을 아주 심하게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많이 공격도 받을 것이고 그럼요. 할 예. 텐데 예. 신앙이 좀 아무쪼록 앞으로의 행보에 좀 많은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상당히 지금 그 다수당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해치는 그런 법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네.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예, 분명히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이재명 정부는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거의 반미를 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정부이고 그리고 친중, 친러시아, 친북 정책을 쓰는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정권과 사실은 한국과 미국이 혈맹이라고 그래왔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그것이 좀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제 행동들을 한국 정부가 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여러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될 거고 네.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어쨌든 그 중요한 것은 이 외교관이 아니고 외교관은 자신의 색깔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 그러나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이념적인 색깔, 종교적인 색깔 이런 것을 외교관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공식적으로는 어떤 말들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사적인 그 만남에서는 상당히 그 강하게 이렇게 미국의 그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대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네. 그게 강하게 그를 지금부터 벌써 반대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어려움을 당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그 부부가 내공이기 때문에 정치적 내공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헤쳐나갈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슈를 조금 바꿔서요. 네. 이번 주 가장 큰 정치 이슈 중에 하나였던 상원 공청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팬데믹 당시에 이 미국의 코로나 대응을 이끌었던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자리였는데 특히 일부 핵심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었다고요. 핵심 질문만이 아니고 네. 사실은 그 이번 주에 공교롭게 제 생일날 수요일날 그 연방 상원에서 그 홈랜드 시큐리티 국토안전부 위원회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네. 정의는 이분 한 분이었습니다. Dr. Anthony Fauci. 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팬데믹 동안에 매일매일 우리는 TV를 통해서 그분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말에 의해서 그분의 판단에 의해서 연방 정부를 포함한 각 주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죽기도 했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잃었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갔고 정신적인 질환을 앓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long term 장기적인 그런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직장을 잃고 혹은 그 비즈니스를 잃고 자살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네. 그리고 죽어가신 분들은 쓸쓸하게 혼자서 죽어가고 시체가 쌓여갖고 네. 그 제대로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이분이 그 팬데믹 동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미국 최고의 전문가로서 내놓은 그런 발언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정책이거든요. 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뉴섬 주지사가 미국 전국에서도 가장 폐쇄적인 그런 그 정책을 썼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학교를 다 문을 닫고 사업을 못하게 하고 비즈니스는 문을 닫게 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미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정책을 썼는데 그가 최근에 밝혀진 파우치 그 박사의 그 일기에 적어놓은 거 보면은 뉴섬 주지사의 그 비서진들이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주지사가 내가 하는 공개적인 발언을 듣고 그렇게 주 정부를 주 전체를 폐쇄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의 발언을 통해서 정말 많은 학교들이 그리고 그는 그 뉴욕 시장을 포함해서 많은 시장들과 주지사들에게 그러한 정책을 쓰도록 그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과거에도 청문회가 일 때마다 그는 나와서 I am the science. 내가 과학이다. 내 말을 거부하면은 당신은 과학을 거부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걸 저는 그 팬데믹 동안에 그분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그분의 말이 자꾸 바뀌기도 하고 사실이 아닌 말도 하고 예를 들어서 백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이 거리두기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때 쓴 그 특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들에서 쓴 많은 정책들이 그의 발언에 의해서 만들어진 움직였죠. 정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은 청문회에서 이제 그 연방 상원 청문회 위원회에서 그분을 불러서 도대체 당신은 지금까지 처음부터 이 근원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이 자연적으로 그 이 중국에 있는 그 시장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라고 해왔는데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리고 당신의 그 이 peer들 그 같이 그 활동하는 과학자들 그분들과의 대화를 우리가 들다 보니까 당신도 이것이 그 위한 그 중국에 있는 그 실험실에서 이것이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바이러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 네. 왜 그것을 계속해서 수백 번 동안 이것은 동물을 통해서 혹은 동물 시장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염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왔느냐. 네. 뭐 이런 질문들 또한 그리고 이제 마스크의 효율성에 대해서 사실 마스크는 아무런 효율이 없습니다. 이게 이 중국에서 그 실험실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바이러스의 gain of function 기능을 더하는 네.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바꾸는데 그 바이러스에게 더한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실험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나왔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기능을 뭐였냐면은 치명적인 것보다는 전파력이 엄청난 전염력이 엄청난 빠르게 전염되는 그래서 물론 그 underlying health issues 그러니까 그 지병이 계신 분들은 네. 특히 또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 그런 분들은 치명적인 면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국민의 80% 이상이 그 감염이 되었는데도 아이들은 혹은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도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와 같이 그래서 그 이 바이러스를 중국 연구실에서 그걸 이제 새로운 기능을 더할 때 더한 기능은 얼마큼 빨리 바이러스가 퍼지는가. 그래서 전에부터
그 바이러스 파우치 박사와 같이 일하던 다른 과학자들이 늘 주장해왔던 것이 이 gain of function 기능을 추가하는 이런 실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치명적인 면이 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실험은 당장 멈춰야 한다. 네. 근데 왜 이것이 파우치에게 이슈가 되냐면은 이 사람이 거의 50년 동안 있었던 그 자리에서 그가 그 미국의 연방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보다도 대법관보다도 더 많은 월급을 제일 최고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50만 불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국가 예산으로 연구 지원비를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원비를 가지고 그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그 랩에도 그 연구소에도 그 게인 오브 펑션 기능을 초과하기 위한 그 연구를 위해서 돈을 대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마치 자기가 구세주인처럼 나타나서 그것은 이 게인 오브 그 중국의 실험실에서 이러한 실험을 위해서 이런 바이러스가 나온 것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면서 계속 디나이하면서 동물에게서 왔다.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다. 그러면 그리고 거짓말을 해왔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마스크나 거리두기나 백신이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을 거짓말하거나 과도하거나 말을 바꾸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은 굉장히 이번에 나온 것이 랜 폴 사원이 이번에 위원장으로 이번 공청회를 했는데 네. 그분이 최근에 공개를 한 것이 파우치 박사가 공직에 있으면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자신의 일기를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팬데믹 동안에 일기를 적는 거 보면은 정말 유치합니다. 마치 소녀가 그 소녀들이 자기가 인기 있는 것을 자랑하듯이 매일 써놓은 일기를 보면은 이렇게 기술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내가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다. 나는 뉴욕 타임즈가 어떤 언론이 나를 최고라고 부추겨 올렸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 슈퍼스타의 초대를 받았다. 나는 누구와 식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신의 자기 신이 이렇게 부추겨짐에 대해서 굉장히 부드러움을 느끼고 그런 것을 일기에 다 적어놨어요. 네. 그 외에도 자신의 본격적인 생각, 그러니까 백신을 통해서 자기가 백신을 맞아서 백신을 통해서 부작용이 크게졌거든요. 네.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기가 공개되면서 그가 백신을 통해서 부작용을 백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그리고 큰 병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고생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팬데믹이 걸렸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수십 년 동안 독감 주사를 맞은 적도 없고 독감을 앓은 적도 없고 상당히 건강한데 근데 제가 유일하게 팬데믹도 아팠을 때는 이 백신을 맞을 때마다 굉장히 아팠거든요. 맞고 나면 하루 이틀 그럼요. 너무 아프죠. 예. 네. 그리고 자연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별로 그렇게 큰 심텀이 없었는데 네. 그러나 백신을 또 맞으면은 그리고 이번에 백신은 과거의 백신과는 다르게 상당히 이렇게 진 테라피 비슷하게 상당히 우리의 세포를 이렇게 변형시키는 네.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회사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당시에도 굉장히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계속해서 백신의 중요성을 꼭 맞아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백신을 못 맞으면 우리가 식당에도 못 가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럼요. 네. 군대에서 쫓겨나고 공무원직에서 쫓겨나고 마치 백신을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인 것 같이 그렇게 몰려가고 네. 마스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러한 추가된 기능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효율적으로 이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마스크라는 것이 전혀 소용이 없거든요. N19이라는 의사들이 병원에서 쓰는 그 마스크도 사실은 사용하는 방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2시간마다 한 번씩 갈아 끼워야 하는 그래야 겨우 어느 정도의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마스크거든요. 네. 그럼에도 우리가 그때는 우스운 모습을 봤습니다. 혼자 차에서 운전하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야외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데 산책을 하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네. 운동선수들이 축구를 하면서 농구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정책을 바이든 정부는 마치
그의 말이 신의 말인 것 같이 그리고 바이든 그 민주당 측의 주지사들과 시장들은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엄청난 그 3년 동안 고통을 주고 또 영적으로도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문을 닫고 그러한 이제 엄청난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청회에 나와서 그러한 질문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는 당신이 솔직히 고백을 하고 사실을 고백하고 사과할 의사가 없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마스크에 대해서도 백신에 대해서도 이게 질문이 나왔는데 111번 계속해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답변을 거부를 했습니다. 네. 답변을 거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그 바이든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그에게 포괄적인 사면을 했습니다. 네. 2014년 1월 1일부터 이후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에게 포괄적으로 사면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말을 해도 솔직하게 고백을 해도 사실을 얘기해도 이렇게 criminally 이렇게 그 죄를 받을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변호사가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앵무새 같이 111번을 계속해서 그 말을 했는데 한번 제가 짧게 여러분 한번 맛을 보시라고 짧은 그 음성 파일을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Mr. Fauci, do you know who David Schertler is? On the advice of counsel, I respectfully decline to answer based upon my rights under the Fif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Fif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What does the Fif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say? On the advice of counsel, I respectfully decline to answer based upon my rights under the Fif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No, I'm just asking you what it says. On the advice of counsel, I respectfully decline to answer based upon my rights under the Fif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I'm going to give the Constitution to my aide. He'll bring it over to you so you can have it for future reference. I think it's something that every American should know what the Constitution says. Do you know who wrote the Fifth Amendment? On the advice of counsel, I respectfully decline to answer based upon my rights under the Fif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So you're invoking a right that you don't know who wrote it or what it says. Is that correct? On the advice of counsel, I respectfully decline to answer based upon my rights under the Fif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Wow. Clearly, what you think today is that somehow you're above reproach. Somehow you feel like you don't need to be treated like a normal American. Senator Alling. Thank you, Mr. Chairman. Well, nothing says honesty like taking the fifth, huh, Doc? Let's try something. What day of the week is it today? On the advice of counsel, I respectfully decline to answer based upon my rights under the Fif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What color tie are you wearing? On the advice of counsel, I respectfully decline to answer based upon my rights under the Fif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What color's the carpet in front of you? On the advice of counsel, I respectfully decline to answer based upon my rights under the Fif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Let's just get one thing straight. You don't have any rights under the Fifth Amendment because you've been pardoned, as you very well know. As the Supreme Court has been clear for a century and more, Brown versus Walker, 1896, when he has been pardoned, he may not stand upon his privilege. You know that. Your lawyer is sitting behind you now shifting nervously in their chairs. They know it. This isn't about the Constitution. This isn't about the law. This is about contempt. Contempt for this body and contempt for the American people. But I think I know why you're doing it. It's because you don't want to answer questions. It's because you did all kinds of terrible things. It's because during the pandemic you got rich, didn't you? You got rich while people were dying, hundreds of thousands of Americans, over 1 million in the end, and you were getting rich. And not only were you doing that, you were using federal employees with taxpayer money to apply for and solicit cash prizes for you personally. Cash prizes totaling over $1 million. You did all of that during the pandemic, didn't you? That's a question. On the advice of counsel, I respectfully decline to answer based upon my rights under the Fif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네. 네, 이 사람이 과거에는 청문회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대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소리를 치면서
자신이 늘 옳았다고, 자신의 말에 거짓말이 없다고, 그리고 자신이 사이언스라고,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신이다. 내가 하는 말을 거부하는 것은 너는 자유는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떳떳한 그런 입장을 취하는데, 이번에 자신의 이 팬데믹 동안에 써놓은 그 일기가 나오니까 네. 이제 이런 꼬리를 확 내리면서 네. 굉장히 그 벌벌벌 떠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수정헌법 5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해 답변을 거부한다. 이 얘기만 수정 계속 조항 5조는 네. 이제 이 정언의 발언을 통해서 내가 이 criminally 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답을 하지 않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그거거든요. 근데 네.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는 이 바이든이 이 포괄적인 사면을 이미 했기 때문에 네. 그럴 염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를 염려하거나 죄송한 마음이 있으면은 솔직하게 답을 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됩니다. 네. 근데 답을 주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걸 보면서 특히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고통을 받으신 분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솔직하게 그 엄청난 일을 당했음에도 그것들에 대해서 사실적인 면들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호하고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민주당 정치인들은 민주당 사람들은 이 사람을 신격화하고 있고 네. 그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지난 팬데믹 동안에 그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그런 비상적인 사태라고 그들이 하면서 해놓은 여러 가지 면들이 있거든요. 건강적인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슈도 있지만은 나라의 체제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네. 선거의 체제도 바꿔놨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갔고 그래서 굉장히 큰 영향을 여러 면에서 끼쳤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한 10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한 1,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이분은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게인 오브 펑션의 실험을 통해서 중국 실험실에서 나올 가능성을 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FBI나 CIA나 정보기관에서도 이미 그렇게 그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아니라고 자연스럽게 동물로 인해서 전파된 것이라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게인 오브 펑션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빨리 이게 퍼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대처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거짓말.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는 말이 다 정책으로 먹히고 이분이 어떤 순간에는 대통령에게 국가 전부를 폐쇄시켜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그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그런 엄청난 잘못을 한 이 전 세계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전문가니까 정부가 하라고 그러니까 맞겠지. 신뢰하면서 따랐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방송을 하면서 제가 그 공교롭게도 2020년 그 3월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계속 저는 그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그리고 파우치의 이러한 이 거짓말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가 이런 정책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장로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